우리가 동물원이나 TV로 봤던 야생의 맹수들은 용맹하고 멋진 존재인데요. 그래서 맹수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TV나 동물원이 아닌 야생에서 대형 맹수들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잡아먹은 식인 맹수 탑10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위. 인도 식인 코끼리. 이 사건은 2011년에 인도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인도에서는 코끼리 신이 존재할 정도로 코끼리는 매우 신성하며 성스러운 동물로 추대하지만 굶주린 야생 코끼리들이 마을로 내려와 논밭을 망치며 피해를 끼치기 시작해서 큰 골칫거리기도 하죠. 해당 마을 주민들 역시 코끼리 때문에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국 고민 끝에 코끼리들을 마을에서 쫓아내기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미 코끼리 한 마리가 사살이 되었는데 사살된 코끼리의 부검 결과 놀랍게도 위에서 소화가 덜 된 17명의 사람 DNA가 검출됐는데요. 일부의 마을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문제의 코끼리가 사람들 손에 새끼를 잃은 뒤 사람을 공격하며 식인 코끼리로 돌변했다고 하죠. 동물학자들 역시도 이상기후와 인구의 증가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코끼리들이 비교적 쉬운 먹잇감으로 사람을 선택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9위. 차부가 호랑이. 차부가의 호랑이는 늙은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 한 마리로 구성된 한 쌍의 식은 벵갈 호랑이라고 합니다. 5년이 넘도록 인도의 쿠마 지역의 동부에 서식하며 64명의 사람을 죽였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지역의 원주민들은 그 숫자가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고, 무엇보다 호랑이에게 공격당한 후 살아남았다가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숫자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자의 숫자는 불분명하지만 최소 130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1929년 새끼 호랑이가 먼저 짐 코벳에게 살해당하고 1년 후인 1930년 4월에서야 나머지 한 마리까지 짐 코벳이 사살을 했다고 하죠. 원래는 성체 혼자서 사람들을 공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끼 호랑이와 함께 공격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성체 호랑이가 죽은 후 몸을 조사한 결과 발톱과 송곳니가 부러져 있었고 앞니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자연 속에서 동물들을 사냥하기엔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사냥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된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죠. 호랑이에게 물려간 사람들 역시도 한 번에 목숨을 잃지 못하고 산채로 잡아먹혔거나 며칠 동안 살아있다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합니다. 8위. 프랑스 제보당의 늑대. 영화 늑대 이후의 모티브이자 정체가 확실하지 않은 제보당의 괴수로 유명한 이 식인 맹수는 1764년부터 1767년까지 4년간 113명의 사람을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는데 그중 98명의 신체의 일부가 사라졌으며 큰 부상을 입은 사람도 49명에 이른다고 하네요. 희생자들은 주로 어린아이와 여성, 노인들이었고 특정한 한 구역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람의 목이 아닌 머리를 집중 공격하여 대부분의 희생자들의 머리가 부서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동물과 함께 있을 때에도 동물보단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사냥했다고 하죠. 당시 프랑스의 국왕이던 루이 15세가 유명한 포수들과 군부대까지 동원해서 이 식인 맹수로 추정되는 덩치가 큰 맹수들을 부차별로 사살해 나가기 시작했지만 피해가 계속되었고 1767년 지역의 사냥꾼인 장사스텔이 최후의 한 마리라고 알려진 개체를 사살하면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마지막 개체를 해부한 결과 뱃속에서 6살 어린이의 대퇴골이 발견되어 이 개체가 제보당의 늑대라고 판단하고 박제하여 왕에게 바쳤으나 박제에서 악취가 풍긴 탓에 왕이 이 박제를 폐기 처분을 해버렸고 괴수의 정확한 정체는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7위. 루드 라프야그 표범. 루드 라프야그 표범은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순례지에서 활동했던 숲표범으로 8년간 무려 125명의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보통의 식인 맹수들이 자신의 서식지나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비해 이 표범은 창문을 통해 오두막으로 직접 들어와 사람을 사냥하거나 진흙벽을 발톱으로 파내 그 틈으로 사람을 끌어내 잡아먹었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한밤중에 침투해서 사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잠을 자던 도중에 습격을 당해서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표범에 대한 소문이 인도 전역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영국의 식민 통치에도 큰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하죠. 영국 정부에서는 군부대를 동원하여 표범을 잡고자 했지만 잡지 못했고 결국 짐 코벳에게 토벌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1926년 10주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짐 코벳에 의해서 사살이 되었는데요. 죽은 표범은 상당히 늙은 수컷으로 잇몸이 너무 상해서 이빨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기가 어려워서 비교적 느리고 사냥하기 쉬운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추측했다고 하네요. 6위. 차보사자. 차보사자는 1996년에 개봉한 고스트 앤 다크니스라는 영화의 실제 모티브로 알려진 2마리의 식인사자입니다. 둘 다 갈기가 없지만 숫사자라고 하는데요. 당시 케냐의 차보 지역에서는 갈기가 없는 숫사자가 매우 흔했다고 하죠. 차보강에서 철도의 다리를 건설하던 동아프리카 회사의 건설팀 앞에 갈기가 없는 숫사자 2마리가 나타나는데요. 이 사자들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잡아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굶주림 때문에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재미로 사냥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사실인데요. 인근 마을
결과 병원까지 침입하여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몰고 가서 섭취했다고 합니다. 결국 1년간의 처절한 싸움 끝에 동아프리카 회사의 건설팀을 이끌고 있던 패터슨 중령에 의해서 사살되는데요. 이 사자들이 살해한 사람의 수는 무려 135명이라고 하네요. 공동 4위 탈라데스 호랑이와 악마의 교활한 표범. 탈라데스 호랑이는 8년간 150명의 사람을 공격하여 살해하고 섭취하였다고 알려져 있는 호랑이인데요. 짐 코벳에 의해서 사살되었다고 하죠. 또한 20세기 초반 인도의 주민들은 악마의 교활한 표범이라고 불리는 식인 표범의 공포에 떨었는데요. 이 표범은 인도 중부 지역의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150명의 이상의 사람, 특히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공격하여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이 표범은 매우 영리했고 치밀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냥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2, 3일에 한 번씩 마을에 들어와 사냥을 했는데 한 번 들렸던 마을은 한동안 들리지 않았고 한 마을을 습격한 뒤에는 30에서 45km 정도 떨어진 마을을 습격하는 등 사람들의 추적을 교묘하게 피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영국의 사냥꾼에게 표범의 사냥을 의뢰했는데요. 3주에 걸친 추적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만 늘어날 뿐 표범을 찾는 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 소년이 자신의 형이 표범에게 잡혀갔다고 찾아왔는데요. 그 소년이 이야기한 지역에서 표범에 의해 죽은 소년의 형이 발견됐고 사냥꾼은 표범이 다시 시체를 먹으러 오기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표범은 한밤중에서야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어두운 밤에 숲을 속에 있는 표범을 사살하기엔 쉽지 않았고 결국 이날의 사냥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한 농부가 자신이 키우던 염소들을 습격한 표범을 발견하고 총으로 사살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사살당한 표범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늙거나 병든 개체가 아니었다고 하죠. 그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미에게서 사람의 고기를 받아 먹으면서 식인 표범으로 자라난 것 같다는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3위 구스타프 악어. 1998년부터 아프리카 중앙 내륙의 탕가니카 호수에서 약 300명의 사람을 잡아먹은 길이 7m, 몸무게 1.3톤이 나가는 거대한 나일 악어인데요. 현지에서는 구스타프 악어가 다자란 하마까지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하죠. 사람들에 따르면 내전과 학살로 인해 발생했던 수많은 시체들을 정부가 호수에 가져다 버렸고 악어가 호수에 버려진 시체를 먹게 되면서 식인 습성을 얻은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한 개체가 300명의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도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다른 악어들에 의한 습격 역시도 구스타프 악어의 탓으로 돌렸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 나일 악어는 다른 종류의 악어에 비해서 인명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동물로 유명하고 사람들을 습격하는 것에 있어서도 전혀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굉장히 많이 죽였다는 건 확실하다고 하네요. 몇 번의 생포 시도가 있었지만 허탕을 쳤고 5년간 자취를 감춘 탓에 자연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009년 강에 하류에서 발견되어 그 건재함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한때 인터넷에 사냥당한 구스타프 악어의 사진들이 떠돌아다녔는데 모두 다른 나일 악어였다고 하네요. 2위 판나르 표범. 히말라야 산록 북인도에서 활동한 표범으로 500평방마일 지역을 8년 동안이나 공포로 몰고 간 표범입니다. 이 표범은 약 400명의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밤에만 활동해서 사람들은 피해가 컸다고 하죠. 1910년 짐 코벳에 의해서 사살을 당했는데요. 작은 체구에 극도로 조심성을 가진 탓에 웬만한 식인 호랑이보다도 사살을 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 표범은 밀렵군의 총격을 받은 이후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변하며 식인 표범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충격으로 상처를 입은 뒤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그 때문에 사냥을 하기 쉬운 사람을 타겟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1위 참파와트 호랑이. 지금까지 알려진 식인 맹수 중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해친 것으로 알려진 것은 바로 인도의 참파와트에서 활동한 암컷의 벵갈 호랑이로 네팔에서 200명 이상을 잡아먹고 군대에게 쫓겨 인도로 넘어간 이후 2년간 인도에서만 234명의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무시무시한 식인 호랑이입니다. 희생자 중 200명은 남자였고 나머지는 여성과 어린아이였다고 하죠. 당시 이 호랑이를 잡고자 정부에서 특별포상군과 함께 최고의 사냥꾼들까지 고용하고 인근 원주민들까지 동원되었지만 호랑이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마을을 유유자적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호랑이에 대한 공포가 극심해져 한 마을에선 대낮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 온둔했고 마을의 여인이 호랑이에게 공격당한 이후에는 5일 동안 아무도 문 밖을 출입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워낙 악명이 높았던 탓에 사냥꾼들도 이 호랑이를 두려워하며 사살을 꺼려했는데요. 결국 수많은 식인 맹수를 사살했던 짐 코벳에게 이 호랑이를 잡아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그가 도착하기 며칠 전에도 인근 마을의 한 여인이 호랑이에게 공격을 당해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여인이 나무 위에서 내려오는 순간 호랑이가 덮쳐서 발을 물어 나무에서 끌어내린 뒤 여인의 목을 물고 그대로 숲속으로 사라졌다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했다고 하죠. 마을 사람들이 현장에 갔지만 근처에서 호랑이의 경고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호랑이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16세의 소녀를 물고 가는데요. 이 소녀는 호랑이에게 목숨을 빼앗긴 436번째 피해자였고 호랑이는 결국 자신의 앞에선 437번째 사람인 짐 코벳에 의해서 사살이 됩니다. 죽은 호랑이의
몸을 확인한 결과 송곳니가 부러지거나 사라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호랑이의 송곳니는 총에 맞아서 부러진 것으로 추정되었고 온전치 않은 치아의 상태 때문에 동물들의 숨통을 끊지 못하고 사냥을 할 수 없어지자 비교적 사냥하기 쉬웠던 사람들을 공격하며 식인 호랑이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식인 맹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은 많은 맹수들이 자취를 감추었지만 여전히 맹수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존재하고 동물원의 사파리에서조차 사망사고가 나오는 걸 보면 맹수는 마주치는 순간 그냥 도망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오늘 나온 식인 맹수 중에 어떤 맹수가 가장 무서웠나요? 수많은 식인 맹수들을 사살했던 짐 코벳은 사람을 겁내지 않는 호랑이보다 조심스럽고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는 표범들이 더 무서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